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농촌 유학이 왜 이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와 농촌 유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는 농촌 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 유학이란 무엇인가? 농촌 유학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 및 지역 학교 그리고 시골살이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마을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게 제가 그 농촌 유학 연구를 농림부에서 수탁받아서 했을 때 내렸던 저희 연구 보고서에 있는 농촌 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유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시라고 하는 소위 이 후기 근대의 소외들을 낳는 그 의미로서의 부정적인 어떤 환경으로서의 도시가 있는 거죠. 도시 교육, 도시의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1년 이상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고 이 사계절을 겪어내면서 이 네 번의 자연의 변화들을 순환을 겪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의 그 세시풍속을 겪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1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체험이 되지 않고 삶이 되려면 생활과 교육이 맞닿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필요하다. 한 학기 이상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농촌 지역에 여기서 농촌이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지역만 농촌이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농촌에 있는데 뭐 아파트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농촌 지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농촌 지역은 어떤 농촌의 지역 학교가 있는 거죠. 물론 지역 학교가 함께 농촌 유학에 협력하실 수 있는 좋은 저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어쨌든 농촌의 환경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학교의 터전 그리고 시골살이라고 하는 농촌의 생활 제가 일부러 농촌 체험이라고 안 부르고 시골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숙사에 몰아넣고 도시의 교육, 도시의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살이의 경험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농촌 마을의 자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산과 들 뭐 이런 자연, 또 인간과 이 자연이 만나는 이 문화적인 관계, 그리고 교육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양한 이 농촌의 삶이 어떻게 이 아이들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인가를 아까 덕통사고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어떻게 이 아이들이 농촌 유학을 통해서 인카운터 만나지도록 할 것인가에 그 기획을 하는 것, 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농촌 유학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왜 농촌 유학인가? 첫 번째로는 이 농촌 유학은 아이들의 자립을 돕죠.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하면서 자립하는 인간이 됩니다.
또 마음껏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신체가 성장하죠. 도시에서처럼 학원, 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해낼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니까 이 아이들이 아파트촌에서 콘크리트 숲에서 아주 갑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쑥쑥 자라죠. 물론 농촌 유학에서도 지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바보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다양한 것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단순히 아까 파이프라인의 교과서로 주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성장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자연 친화적이죠. 아이들이 더 이상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지내고 한여름에 또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지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실제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농촌 유학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 실제 삶으로 되돌리는 그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현대의 교육 체제 속에서는 저는 농촌 유학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도시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기간, 아까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순히 한 일회성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하고 생활하는 그 교육의 유형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전인격적인 성장,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몸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6가지가 함께 모두 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유학은 어떤 한 개인이 한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에게 돈을 주고 아이 돌봄의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관계망의 네트워크에 이 어린이 청소년이 들어옴으로써 함께 길러내는 그 체제가 되는 거고 거기서 아이들은 놀이와 노작 실제로 일해보는 것 농촌 유학에 와서 농사를 같이 짓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돈 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노동을 시켜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건 그 부모와 아이와 농촌 유학 이 활동가 혹은 이 주체자 운영자의 사이에 제대로 된 농촌 유학에 대한 소통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유학은 머리로만 삶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이용해서 직접 삶을 꾸리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놀이와 노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생활 속에서 가르친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안정된 공간, 안일한 공간이 아니라 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도전들을 부여하고 그것들에 도전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용기 붙어주고 실험하게 하는 이 체제가 바로 농촌 유학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아이들이 어떤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농촌 유학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아이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 과정을 꾸려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적인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플랫폼, 그를 만나게 해줄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교육 과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건 거고요. 그랬을 때 도시의 아이들은 저는 이거 농촌 유학 활동가들이 워크숍으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의 아이들이 특징은 어떤 것, 특징이 어떤 것인지 쭉 나열해보고 그것을 어떤 자질로 농촌 유학생의 자질로 바꿔낼 것인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자극과 이 플랫폼이 필요한지를
상상해 보시면 네, 농촌유학에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지금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래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지, 네, 또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호 간에 도움받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농촌의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공동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지, 생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 보고 그 자연에 나가서 마음껏 놀아,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돼,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줄 것이 아니라면 어떤 메시지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사회성,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독립성, 아까 가능한 만큼의 도전이라고 했을 때 도전의 과제들, 그것으로 건강해지는, 머리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태도도 건강해지는, 네, 이런 것들, 또 공동체 속에서의 민주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은 함께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아까 앞에서의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농촌유학의 교육과정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 네, 그 돌봄 속에서 생활교육을 하는 것.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센터에서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다 비데를 쓰고 엄마들이 물티슈로 다 닦아주는 시대라 자기 변 보고 뒤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휴지를 막 둘둘둘둘 말아서 한 번에 반 통씩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 네, 애들 뭐 시쳇말로 네, 애들 똥 닦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던데 저는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도시의 아이들이 네, 그걸 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어떤 우리가 농촌유학에서의 생활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뒤처리는 할 줄 아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이기도 하고 자연친화성이기도 하고 네, 생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대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던 것들을 이제는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기존의 도시 교육은 지식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그게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연과도 함께 사는 세상. 자연과 끊임없이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농촌이라고 얘기는 아까 컬티베이트, 농사짓다,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네, 컬처, 인간과 자연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네, 새로운 어떤 문화들이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농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네, 만약에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농촌 유학센터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적어도 거기서 1년 동안 살면 그곳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아이들, 부모들과 그 지역에 여행 갔을 때 아이들이 여행 해설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우리가 농촌유학의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때 만들어야 될 것들이라는 건 거죠. 그것을 할 때 충분히 교육적이어야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 사업을 위해서, 물론 개인 사업으로 농촌유학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그 의미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공공의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혼자서 한다면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할 바가 없겠지만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면 그만큼은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역할,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 역할,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네, 그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행정관청과도 또 지역의 사람들과도
농림 관청과도 또 교육 관청, 이게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만 함께 협력해야 되고요. 더 가깝게는 지역 학교 농가 부모가 있는 마을형 센터들의 경우에는 농가 부모 혹은 그 농가형의 경우에 그다음에 도시 부모는 애들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가 같이 협업하는 속에서 운영 주체가 이걸 운영해야만 그 거버넌스 체제가 충분히 의미 있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특히 농촌 유학에게는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진짜 의미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진짜 농촌 유학다운 농촌 유학들을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 주임교수 하태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